안녕하십니까. 청와대와 집권 여당, 정부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20조 원을 또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돈을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의 비참한 말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일요일인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200만 명쯤 추가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당, 정 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장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 업종의 매출 한도도 상향됐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며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라는 것이 떠올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은 나중에는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실험이 유명한 조건반사 실험입니다. 사람들의 훈련과 학습도 그렇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조건반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할 때는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도 넓은 의미의 조건화를 통해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가 재난극복지원금을 준다면 사람들도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주니까 득표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선거 때마다 돈 잔치를 하며 유권자를 매수하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꼭 써야 할 곳에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치는 선거만을 의식해서 돈을 퍼주고 눈속임 행사, 눈속임 사업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사람들의 모임과 집합을 과도할 정도로 통제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개인들의 날품팔이, 영세업종, 유흥, 오락, 스포츠, 문화, 공연사업 등이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그러더니 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 20조를 풀겠다며 당정청이
일요일에도 합동회의를 열며 서둘러 대는 것을 보며 뜨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붙인 매표 공작금 살포 작전이었다는 의혹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집권한 지 4년이 됐으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의 성과와 업적으로 국민들의 인정과 신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날에는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테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못할 짓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요일에도 당정청이 포퓰리즘 모의를 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져 헤매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노동자와 빈민에게 선심을 베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받는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다 습관이 돼서 자꾸 나눠주다 보면 정부의 돈이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세금을 올려서 마구 걷어들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돈을 찍어내거나 빚을 내서 계속 나눠주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 위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긴축 정책을 써봅니다. 국가가 주는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퓰리스트 좌파 정권에 표를 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권으로 되돌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았다 하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늪, 포퓰리즘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산유국으로서 한때 부를 누렸던 베네수엘라는 국민 모두가 포퓰리즘에 빠져 헤매다가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가 됐습니다.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청년들은 강도, 깡패가 직업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몸을 팔아서 그 순간순간을 때우며 살아갑니다. 포퓰리즘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돈은 받되 정신 차리고 표를 옳게 찍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